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그 인공지능, 특히 교실에서 챗 GPT 같은 거 쓰는 문제 있잖아요. 이걸 두고 한 고등학생이 쓴 글이랑 또 여러 댓글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. 그렇죠. 최근에 설문 보니까 학생들이 뭐 10명 중에 거의 9명 이 숙제할 때 챗 GPT를 써봤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네, 그 통계 저도 봤습니다. 상당히 높죠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요. 뉴욕 사는 벤자민 와이스라는 학생인데 선생님들은 AI 쓰지 말라고 하면서 숙제는 너무 뭐랄까 AI가 답하기 딱 좋은 그런 단순 암기 스타일로 내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AI 쓰기 좋게 숙제를 내주면서 쓰지 말라는 건 모순이다 이런 지적이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학생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또 댓글에 달린 다른 의견들은 어떤지 좀 균형 있게 보려고 해요. 특히 선생님이 수업 준비 같은데 AI 쓰는 거랑 학생이 뭐 숙제 같은 학습 자체에 AI 쓰는 거 이게 왜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. 네, 좋습니다.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자, 그럼 먼저 그 벤자민 학생 주장부터 좀 자세히 볼 거예요. 간단히 말하면 AI 쓰지 말라면서 숙제는 너무 AI 친화적이다 이거예요. AP 심리학 수업 때 용어를 막 400개씩 외워야 했다 이런 경험을 예로 들면서요. 이거 뭐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는 전혀 아니고 그냥 단순 정보만 반복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. 400개요. 네, 학생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교육이 좀 바뀌어야 한다.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, PBL이라고 하죠. 그런 식으로 협업도 하고 실제 문제들 파고들고 앞으로는 AI가 못하는 그런 능력들, 문제 해결 능력이나 뭐 비판적 사고, 창의력, 소통 능력 이런 게 훨씬 중요해질 거다. 뭐 이렇게 주장해요. 네. 학생들이 89%나 AI를 쓴다는 통계나 또 AI가 SAT나 변호사 시험 같은 데서 점수 잘 받는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고요. 네, 맞아요. 꽤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학생의 문제의식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단순 반복, 암기 위주의 학습이 과연 미래에도 유효한가?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. 교육의 본질이 뭐냐?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니까요. 네네, 동의합니다. 근데 이 학생 주장에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댓글들을 좀 보니까요. 하랄드 손이나 마이넷, 간유, 니에토 같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단순 암기라고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기초 지식 있잖아요. 용어라든지 정의, 기본 공식 같은 거요. 사실 이게 없으면 더 높은 수준의 사고, 뭐 토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. 아, 기초가 발판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단단한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어요. 이건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기초 없이 비판이나 창의는 좀 막연할 수 있겠어요. 근데요, 그 기초를 쌓는 방식이 꼭 40개 단어 외우기, 뭐 이런 식이어야만 할까요? 방식 자체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.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. 예리하신데요. 그래서 댓글 중에 켈리게라 같은 분은 AI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도구로 보고 제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. 이런 의견들 내놨어요. 도구요? 아, AI를 도구로 본다? 네. 그리고 또 아네 브라운이라는 분 지적처럼 프로젝트 학습이 좋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 vs PBL 이렇게 딱 나눠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. 그렇군요. 여러 관점에 얽혀 있네요. 그럼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. 왜 선생님이 수업 준비 같은 거에 AI를 활용하는 건 뭐 괜찮다고 보면서 학생이 숙제하는 데 쓰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? 얼핏 보면 그냥 똑같이 도구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. 네,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교사의 AI 활용이랑 학생의 AI 활용은 그 목적하고 과정에서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교사가 AI를 쓰는 건 대부분 교육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 성격이 강해요. 뭐 예를 들면 자료 찾는 시간을 확 줄인다거나 아니면 수업 아이디어를 좀 더 다양하게 얻는다거나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는 거죠.
아, 교육의 효율성이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군요. 네, 그렇죠. 교육 과정 자체를 더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. 근데 반면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그걸 AI한테 그냥 맡겨버린다거나 문제풀이를 시켜버리면 그 과정에서 원래 학생이 했어야 할, 그러니까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고민하고 또 틀려보기도 하면서 배우는 그런 핵심적인 학습 경험 자체가 그냥 통째로 사라질 위험이 커요. 아, 학습 과정의 생략이 문제다? 맞습니다. 아까 그 벤자민 학생이 강조했던 AI가 대체 못하는 능력 있잖아요. 비판적 사고력,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요. 그걸 키울 기회를 AI 때문에 스스로 놓쳐버리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네요. 기초를 다지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쉬운 답만 얻으려는 태도.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 성장에 과연 도움이 될까?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기초 지식의 중요성과도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고요.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. 결국 AI를 학습 과정을 그냥 건너뛰는 지름길이나 답안지로 쓰느냐, 아니면 자기 학습을 더 깊게 만드는 보조도구, 조력자로 쓰느냐, 그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네. 네, 오늘 한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서 AI 시대의 교육이 마주한 딜레마를 좀 살펴봤습니다. 단순 반복 학습에 대한 비판, 이거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탄탄한 기초 지식이 왜 필요한지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,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AI를 활용하는 건 좀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것까지 확인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핵심은 AI라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목적으로 대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.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학습의 본질을 놓치면서 무분별하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죠.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AI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게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답 찾는 꼼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더 키우는 강력한 조력자로 활용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? 또 그 과정에서 기초학습과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남기는 생각할 거리입니다.